최근에 우연히 어떤 초등학생하고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긴 하죠. 우리 사회적으로 무의식 중에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바뀌긴 하였지만 그래도 밑바닥에는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고정관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가 망신, 적어도 패가 망신시키지 않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진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주식시장이 정말 대혼란이 보통 이제 대폭락장이 발생하고 나면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어떤 주식시장의 충격적인 상황들, 사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상황을 대표적으로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 역사일 수도 있겠죠. 가장 오래전,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이다라는 무의식을 우리 사회에 새기게 된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1962년에요. 증권파동이라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엄밀하게는 61년부터 시작돼서 62년 이게 상반기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 뭐 단 반년 만에, 뭐 그때 당시 대중주, 한전주, 뭐 이러한 몇 개 안 되는 주식들이 뭐 단 몇 개월 만에 몇십 배씩 상승하다 보니까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당시 증권거래소가 있었던, 그때는 명동에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 빨리 이 주식 사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증권 파동에 달려들었다 하죠. 그런데, 62년 버블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게 되었습니다. 와,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을 때 아닙니까? 주식 시장을 없애려고 또 생각했었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결국 제법 긴 기간 동안 증권 시장은요, 뭐 인둥만운동,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시장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 이후 조금씩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원조입니다만 가장 큰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넓게 충격을 줬던 사건은 80년대 화랑장 이후, 요때는 이제 삼저호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89년부터 90년의 폭락장 속에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때부터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 지름길이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그냥 아예 딱 뿌리 박히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1985년부터 해서 90년까지요. 단 몇 년 만에 주가지수가 7배 이상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88년에는 88올림픽, 86년에는 아시안게임 등등 해가지고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당시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갓쓴 할아버지부터 해서 혹은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신 종교에 심취하신 분들, 종교인 분들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살림이 힘들었잖아요. 지금하고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 애 낳고 살림만 하셨던 갓 애 아는 그 가정주부까지 정말 정신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신용융자 써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요 89년부터 해서 하락장이 오니까 이게 점점 깡통계좌, 즉 빚 청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깡통계좌가 늘어나게 됐고 1990년에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을 크게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후 7, 8년 뒤에 IMF 사태 터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싹 가라앉았죠. 없어졌죠. 주식 투자 패가망신이다. 또 한 번의 결정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99년 IT 버블이 형성되고 그나마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때 당시 성장주 기술주에 투자했던 많은 가게들이 정말 심각한 손실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2000년 초반에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약간 비중이긴 하지만 카드 대란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 직전에 5년간의 강세장 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사회적으로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이다라는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앞서 언급드렸던 그 주요 시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요 시기들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빚을 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기가 힘들어지고 뭐 정말 파산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빚 없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고비가 있지만 그 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면서 최소한 원금에 가깝게까지 투자 수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에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 당시에요. 이때 당시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신용 투자를 당연시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금의 몇 배 이상의 투자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요, 제가 살던 동네, 골목에 살던 아저씨, 아저씨라고 할게요. 가 계셨는데, 그분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90년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 때 파산하시게 됩니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이 좀 많이 그 시기 때 힘들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 좀 많이 힘드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고 힘드신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른 상황으로 80년대 당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저의 친척분 같은 경우 자기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뭐 요때입니다. 뭐 고점에 샀죠. 안 좋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식 시장이 반토막 났으니까 소가리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빚을 안 썼어요.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주식 시장은 반등하면서 적어도 이분 입장에서는 원금은 회복한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빚만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 있는 연도를요, 뭐 2000년, 2008년 이런 식으로 바꾸면요, 그때마다 똑같은 시나리오들이 주변에서 쏟아집니다.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 친구들, 빚을 낸
투자를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큰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빚 없이 투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힘들긴 했어. 하지만 그 후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원금 이상으로 플러스 수익을 만드는 시간이 만들어졌었죠. 즉 빚만 없으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만 아니라면 망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모든 화랑장 시기에는 버블이 형성이 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시 급락장이 찾아오게 되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2003에서 2007년까지 화랑장 속에 차이나 관련주들 뜨거웠고요.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되기 직전엔 닷컴주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랠리, 이건 드라마틱했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1990년 깡통 계좌 일제 정리 직전에는 트로이카 관련주라고 해서 80년대를 풍미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이번 증시 붕괴 과정에서는 어때요? 그 직전 몇 년 동안 소위 성장주 그리고 꿈만 먹고 사는 주식들 드라마틱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상승기에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투자 대상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투자 대상이죠.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화면상에 비트코인 달러 기준 가격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 한번 상투 한번 찍고 한 1년, 2년 조정 받았다가 2020년 유동성 랠리 속에 이거 가격이 7, 8배까지 뛰었어요. 그 후에 이번에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거의 가격이 4분의 1 토막납니다. 그나마 대장주니까 4분의 1 토막이지 요즘 FTX 사태 등등 보게 되면 사라진 코인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즉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들, 화랑장에서 만들어진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조종장이 올 때 상대적으로 견조하겠죠.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크게 하락하더라도 올해 내내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견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버블이 심한 투자 대상만 아니면 적어도 배가 망신 안 한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몰빵 투자만 아니라면 배가 망신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극소수의 종목의 투자는 아름답게 표현하면 집중 투자고요. 좀 막 표현하면 몰빵 투자죠. 과거에 보게 되면요. 202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이 정도면 거의 몰빵 투자죠. 실질적으로 세 종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종목이 99.9, 나머지 두 종목, 세 종목은 0.001%. 이 정도 이렇게 비중이 있는 경우도 다반사 아닙니까? 자, 2020년대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 중 4분의 3이 한 종목에서 세 종목 몰빵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많이 줄어서 56.7%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극소수의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요. 투자자의 투자 운명은 그 몰빵한 종목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 잘못될 경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상폐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급락한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특히나 몰빵 투자하게 되면요. 빚내서 투자하기가 정말 쉽죠. 신용융자를 하더라도 내가 요 종목을 담보로 해서 신용융자 하겠습니다. 클릭 몇 번만 딸깍딸깍 하면 되니까 빚두가 쉬워져요. 그리고 한 종목이나 극소수의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빨리 보고 빨리 이렇게 액티브하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성장주,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카 관련주, 99년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주들, 이런 종목에 투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몰빵 투자한 경우에는 비투도 들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다 보니 버블이 붕괴될 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패가망신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몰빵 투자만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패가망신은 피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이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주변에 이제 둘러보면 내 친척 아무개가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 갔으니까 걔가 2010 몇 년에 이사 가서 샀으니 어마하게 됐겠네. 이런 거 이제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인의 재산을 가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충 쟤 돈 벌었겠네. 이런 거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지 또 몰라요. 특히나 주식으로 돈을 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테크 문화이긴 한데요. 돈 자랑을 안 해요. 돈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요즘 들어서 저 미국의 힙합 가수들처럼 쏘액 하면서 내가 얼마 벌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조금 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든 자랑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티가 나죠. 하지만 주식 투자 한 분들은 주변에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해봐야 사람들이 인식할 때 주식으로 번 돈은 이거 마치 도박으로 버는 것 마냥 폄하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귀찮게 하고.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사람은 없고 주식으로 패가망신했다라는 사람만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요. 적어도 패가망신 안 하면 좀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로? 주식 투자로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 다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예요? 버블이 심한 어떤 투자 대상을 최대한 피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몰빵하지 마시고. 요 세 개만 피하셔도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차근차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지름길 전혀 아니다. 그것만 피하면 안정적인 장기 성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